왜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상처로 끝나는 걸까요? 내가 나쁘게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관계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은 착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착함이 왜 때로는 나를 해치는 칼이 되는지, 그리고 정약용이 말한 진짜 현명한 착함의 기준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덕의 뿌리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화의 씨앗이다. 그는 사람의 착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착함을 행동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기 일정이 엉망이 되어도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피로가 쌓입니다. 도와준 뒤에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마음 한켠이 허해집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의 착함을 경계 없는 선이라 불렀습니다. 직선은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착함을 미덕이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순간은 선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변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늘 약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 말은 부드럽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아무런 보호장치도 주지 않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을 행하되 자신을 버리지 말라. 자신을 잃은 선은 오래가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잃고도 그걸 덕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의 선에 의해서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걸까? 아니면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묶여 사는 걸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착함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이미 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말한 착한 마음이 왜 이용당하는지, 그 심리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왜 자꾸 상처로 돌아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결국 내가 손해보고 끝났던 관계들. 정약용은 그런 삶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지혜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악보다도 무섭다. 착한 마음이 불행을 부르는 이유는 그 마음이 의도보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걸 알아도 끝내 들어줍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바닥에는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정은 물과 같아서 너무 흘리면 바위를 깎고 너무 막으면 고여 썩는다. 즉 착한 마음도 흘러야 할 때와 막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다 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게 하려고 늘 조심하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기분만 살피다 보면 결국 내 뜻은 죽는다. 착한 마음은 본래 따뜻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그 착함은 당연한 것으로 변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두 번 도와주면 기대하고 세 번 도와주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죠.
그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나? 하지만 이미 관계의 질서가 뒤집혀버린 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착함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은 마음의 병이 되면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착함이 미덕이 되려면 그 안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미안해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의 감정을 지켜주다. 정작 내 감정은 보호받지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어리석지 말라. 지혜 없는 선은 독이 된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착한 이유는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정약용은 우리에게 답을 남겼습니다. 남의 평화를 지키려다 자신의 평화를 잃지 말라. 진정한 착함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말한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는 결정적 이유, 그리고 그것을 막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왜 자꾸 이용당하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자는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되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룬다. 그때 이미 그 선은 남의 것이 된다. 즉, 착한 마음이 상처로 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맞춥니다. 불편한 말은 삼키고 서운한 일도 넘깁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죠. 이렇게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참음이 오래되면 그 참음이 도리를 삼키고 그 도리가 상처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참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인내가 상대의 무례를 허락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오만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곧게 하라 고 했습니다. 즉, 착한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들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하겠다. 이 선을 넘으면 관계를 멈추겠다. 이 명확한 경계가 없는 착함은 언제나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깨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줬잖아.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미련을 경계했습니다. 인연을 붙드는 마음이 오히려 인연을 썩게 한다. 착함이 도리를 넘으면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연민이 굴욕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흘러야 하지만 경계는 흘러선 안 된다. 착한 마음은 물처럼 흐르되 그 물길을 잡아주는 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둑이 바로 나를 위한 선입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결국 착함은 남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낮춥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가? 아니면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에 묶여 사는가? 착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 답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착함은 칼날 위의 꽃과 같다. 그 향기는 고결하나 발을 잘못 디디면 피를 본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말한 착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 그 실제적인 길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왜 지혜로 바뀌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함은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착함이라 하나. 마음속 기대는 스스로에 덫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함은 상대의 양심을 깨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받아도 되는 권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선의의 착각이라 불렀습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남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상대가 무례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깁니다. 그러나 이런 착함은 결국 상대에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줍니다. 즉, 무례를 허락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착한 이는 말이 부드럽대 뜻은 분명해야 한다. 말은 부드러워도 선과 악의 경계는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경계를 지우며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만든 평화 속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선은 가르침이 있어야 빛나고 가르침이 없는 선은 사람을 망친다. 그는 착함을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지혜로 보았습니다. 즉, 착한 마음은 본성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반드시 분별로 닿아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려면 그 마음을 먼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것을 선의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착한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은 거절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선을 행함에 거절이 섞여야 그 선이 오래간다. 즉, 선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돕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착함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선택적 이해입니다. 누구를 돕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하고 도와주면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착함이란 결국 자신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의 단호함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말처럼 착한 이는 부드러우나 꺾이지 않는다. 따뜻하나 어리석지 않다. 이제 우리는 착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 즉 착함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없으면 착함은 방종이 되고 자비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걸 미덕이라 여기지만 그 착함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그래,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해서지만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해는 남의 몫이요. 용서는 나의 몫이다. 착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왜냐면 그 용서가 관계를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되면 상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날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착한 사람의 마음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냉정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편리함을 좇는다. 내 착함이 그에게 편리하면 그는 너를 버리지 않으나 그 착함이 불편해지면 그는 너를 외면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에 민감하고 감정에 둔감하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 반대로 살죠. 감정엔 민감하고 이익엔 둔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도를 잃지 말라. 선을 잃지 않는다는 건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 속에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진짜 빛을 내려면 그 안에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듯 나 자신을 배려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라 균형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괜찮지 않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지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조화의 착함이라 했습니다. 즉, 세상과 부드럽게 어울리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착함입니다. 착한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흐르려면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대신 이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선은 자기의 안을 밝히는 등불이지 남의 길을 비추는 횃불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진짜 빛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착함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 즉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 실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착함의 방향이 바깥으로만 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이는 남을 고치려 하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닦는다. 즉, 선은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 안에서 정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마음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남을 먼저 챙깁니다. 가족이 힘들다 하면 본인 일정부터 바꾸고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 건강, 감정은 늘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잃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착함은 헌신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람은 선을 존경하지 않고 선을 이용한다. 이 말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세상은 그 착함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주면 은혜이고, 두 번 주면 권리이고, 세 번 주면 의무가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이 심리를 익숙함의 죄라 했습니다. 즉, 착한 사람의 반복된 선행이 상대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지혜의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분별의 선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되 어둡지 말고 선이 밝되 허망하지 말라. 착함은 빛이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착함이 진짜 빛을 내려면 그 안에 절제와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늘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아 함께 흐르되 서로를 삼켜선 안 된다. 착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도우려면 먼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친절은 그 사람의 게으름을 키울 뿐입니다.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행하면 후회가 따르고 이성으로 행하면 배움이 따른다. 즉, 선의조차도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느낄 때 그 도움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건 그 착함이 나를 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선은 강물과 같아야 한다. 때로는 흐르고 때로는 멈춰야 한다. 진짜 착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설 사람에게는 끝까지 따뜻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착함의 완성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전한 착한 마음의 결론, 즉 착하게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에 대해 그의 인생 철학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착한 마음이 왜 상처로 돌아오는지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한 이는 남의 허물을 덮되 스스로의 허물은 덮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온 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불행으로 끝나는 이유는 남의 잘못은 용서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방향을 잃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수십 년 누적된 외로움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선은 본디 부드러우나 세속은 그것을 시험한다. 착한 사람에게 세상이 잔인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을 약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들 어찌하랴? 나는 나를 알아주면 그뿐이다. 이 말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중심을 세워주는 문장입니다. 착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양심의 평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착함과 어리석음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어리석은 착함은 화를 부르고 지혜로운 착함은 인복을 부른다. 지혜로운 착함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남이 나를 이용하려 들면 미소로 물러나고 감정이 흔들릴 땐 침묵으로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선의의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착함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내가 옳다고 믿는 길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도와도 미움받지 않고 물러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때가 아닐까요? 착함이 당신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 되게 하십시오. 착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따뜻함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은 남을 위한 것이나 그 뿌리는 나를 위한 것이다. 착하게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그것은 자신을 먼저 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의 착함을 돌아보세요. 그 착함이 혹시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그 착함을 당신을 살리는 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